최근 시장이 한산합니다. 한산하다 못해 꽁꽁 얼어붙은 모습, 투자자들은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관망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올랐다고 좋아는 했는데 질적인 측면을 보자면 거래 대금이 상당히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10조 원 약간 넘었고요. 코스닥은 1% 넘는 강한 상승이었지만 거래 대금은 10조 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양시장을 합해서 20조 원 안팎, 겨우 턱걸이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 증시 자금들은 짧은 한머니, 이 빠른 테마주들 쪽으로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혼조 양상을 나타내면서 오늘도 지수 전반에 대한 기대보다는 개별 종목을 보자라는 조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핵심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힌트 찾아보시죠. 현대지수는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밀렸는데요. 많이 밀린 건 아닙니다. 0.11%의 하락 움직임 보여줬고 S&P 500은 0.6%대 상승, 무엇보다도 눈에 띄었던 것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1.56%나 오름세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간밤에 미증시의 특징은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됐다. 그리고 기술주는 반면에 급등을 했다. 이 두 가지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기술주 가운데서도 엔비디아가 자그마치 8%나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이제 곧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기대감 반영되면서 엔비디아 급등,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대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기술주 내에서는 좋은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사이버 보안주인 팔로알토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15%나 주가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전기차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테슬라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 베어드에서 매수 추천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사이버 트럭 출시 등 이 3분기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테슬라가 강한 상승 움직임 나타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2차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또 기술주들 훈풍이 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주의 강세와 더불어서 이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부분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이 부분은 악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국채금리 어느 정도 수준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이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9.1bp나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4.3%대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4.35%를 넘어서는 양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7년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거의 16년 만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여기에서 시장은 다소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표를 통해서 살펴보시죠.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지금 표를 길게 놓고 봐가지고요. 2008년도 수준까지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가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이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때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것에서 현재 10년물 국채금리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아마 체감하실 수 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최장기물인 30년물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습니다. 7.5%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에서 이 모기지론과 관련된 우려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로 또 미국 경기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에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혹은 한 차례 정도 더 남아있다.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고점에 거의 임박한 상황 속에서 10년물은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것일까? 의문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국채는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고금리 상태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금리를 더 올리지는 않더라도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내리지도 않을 것이다. 현재 이 정도 수준 5%대의 고금리 상황이 꽤나 장기간 이어질 것이다 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었죠. 어제 이 중국 쪽에서도 LPR 기준금리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상보다 많이 안 내렸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또 이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 이 위안화 가치 폭락으로 인해서 이 중국 당국이 국채 매도 압박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함께 얽혀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 전체적으로는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고착됐다라는 분위기인데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오른다면 시장에서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4.3%를 넘어선 상황 속에서 직전 고점을 뚫어낼지 여부, 여기서 더 오름세를 나타낼지 여부, 시장의 촉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뉴스인데요. 어제 HMM 예비 입찰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출사표를 낸 회사들을 함께 보시죠. 국내 업체 지금 3파장으로 어느 정도 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3파전인데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LX그룹 볼 수가 있습니다. LX 같은 경우는 비상장이기는 하지만 물류회사 가운데 LX 판토스 있습니다. 이 업체와의 시너지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LX 판토스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2조 원이 넘어서 아무래도 현금 능력, 현금을 될 능력이 상당히 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림이 있습니다. 하림은 음식료로 많이들 알려져 있지만은 페노션을 앞서서 인수를 하면서 몸집을 키운 바 있고요. 이번에 HMM을 인수한다면은 페노션과의 이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기대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그런 업체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동원은 계열사 가운데 또 물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동원 루엑스가 있는데요. 다만 현금성 자산이 다소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림이나 동원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현재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왔습니다. 세계 5위의 해운업체이자 독일 최대의 컨테이너 선사 하파크로이트 이 업체도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에서는 한 3파전 정도 그리고 또 해외까지 합하면 4파전 양상을 띠고 있는 상황이고 인수 후보로 거론되던 글로벌 세아하고 SM그룹 같은 경우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예비 입찰 결과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HMM 주가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움직임을 좀 나타내기는 했었는데 계속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였죠. 결과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는 2.4% 정도의 상승분 오늘 장에서의 반응도 함께 보시고요. 또 예비 입찰이 마감이 됐으니까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 여러 가지 또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HMM 당분간은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한화오션입니다. 잘 나가던 조선주들의 찬물을 끼얹는 걸까요? 대규모 유증 발표했습니다. 장 마감 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화오션이 피인수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대규모 유증을 한다. 주주들한테 손을 벌린다.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겠죠. 이번에 규모가 2조 원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주 배정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평가가 좀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신규 투자하고 부채 상환 목적으로 이번에 유증을 하겠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수준이라는 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주가 보겠습니다. 인수되고 나서 주가가 괜찮았거든요. 27,000원대에서 거의 5만원대까지 강한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8월달 들어서면서 주가가 고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번 대규모 유증에는 어떤 식의 반응이 나올지 오늘 장에서 주가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는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재차 그 불씨가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한 상승세를 띠고 있는데요. 달력을 보더라도 중국의 이 휴일이 이제 임박한 상황입니다. 황금 연휴가 곧 도래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중국인 관광객을 잡으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10월달 달력입니다. 그런데 9월 말부터 국경절 연휴가 진행이 됩니다. 9월 29일부터 시작이 돼서요, 10월달 첫째 주는 다 쉽니다. 그리고 또 대체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더라도 한 주는 그대로 쉰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중추절이 9월 29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그리고 국경절이 10월 1일부터 6일까지로 최대는 한 10일 정도까지 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 국경절 연휴에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관광업계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6호 맞춤 상품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중국 현지의 관계자들을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중국 소비를 묶어볼 수 있는데 어제는 대체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이래서 6% 정도 하락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재차 이런 일정에 맞춰서 또 플레이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 반등 움직임이 나타날 것인가 오늘장에서 함께 보시죠.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